홍준표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네. 어제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문자냐? 2023년 7월 10일 명태균이에요. 무덥고 습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누구한테 보냈냐? 홍준표 시장한테 보냈다라는 거죠. 명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라고 답을 했고 명태균 씨가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5일에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명태균 씨가 문자를 했더니 홍준표 시장이 땡큐.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서용교 의원이 직접 판례를 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요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홍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하고 명태균이 대화 나눈 거라도 있어야 있으면 꽈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명태균이 이야기하니까 홍준표가 땡큐라고 넣었습니다. 요 증거가 나오자 홍준표가 이야기합니다. 범죄 저지른 거 있으면 내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소환해서 낱낱이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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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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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용교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한테 보낸 문자다. 문자를 보니 이거 뭔가 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홍준표 시장이 즉각 또 반박을 합니다. 누구라도 카톡이 오면 의례적으로 답장하는 게 통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내가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는 건 맞지만 그런 사기꾼을 곁에 둔 일이 없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겨우 그렇게 뜸들이다가 찾아낸 게 요거예요. 계속 한번 공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뭔가 명태균과 범죄 작당을 한 일이 있으면 정계 은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비 걸 게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찌찌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조금 공색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이죠. 그러니까 책임이란 건 죄라고도 바꾸어서 치환할 수 있죠. 네. 정치적 죄가 조금 드러난 게 아닌가. 뭐냐?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랬어요? 명태균 씨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근데 뭐 아예 모르지는 않지만 사기꾼을 곁에 둔 적 없다. 근데 알긴 아는데 아예 각별히 지내지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저는 명태균 씨를 아예 그냥 곁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섞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기꾼은 말이야. 사기꾼하고 말 섞으면 됩니까?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것들은 땡큐가 아니에요. 네. 명사장 어떻게 지내나? 그걸 보냈잖아요. 23년 7월입니다. 네. 그럼 21년은 땡큐고 23년 7월은 명사장 어떻게 지내나? 사기꾼을 곁에 두지 않는데 21년에 땡큐하고 23년에 2년 동안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으나 안부를 묻잖아요. 그 사기꾼한테 안부를 물으면 그게 곁에 두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한 대로 법률적으로는 책임질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손 안 댔으면. 네. 그 주변 사람들이 대신했으면 법률적 책임은 없겠으나 최소한 정치적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솔직해져야 된다. 정치인은 솔직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다. 국민들에게.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은 홍준표 시장 나는 2023년에 공개한 그 문자 내용에 주목한다. 명사장 어떻게 지내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곁에 뒀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홍 시장이 과거에 지난 2월이었죠. 뭐 네. 황금폰 한번 까봐라. 뭐 카톡 한 줄 나오나 보자.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 되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카톡이 한두 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궁색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게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치권에는요, 사실은 명태균과 같은 존재는 정말 수두룩입니다. 수두룩합니다. 네. 그렇게 정치인에 접근해서 내가 뭐 해줄게,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그럼 나한테 뭘 나중에 해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의 생태계상 그런 사람들을 100% 걸러낼 수가 없어요. 늘 찾아옵니다. 어떻게든 주변에 꼬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명태균 씨와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그 사람과 정말 범죄를 공모했느냐? 정말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함께 했느냐? 이것을 국민들께서 봐주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명태균에게 연락했다. 이거는 전혀 홍준표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침소봉대를 하는 것이죠. 연락했으니까 당연히 범죄도 저지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왜곡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결국 여당의 잠룡들을 지금 주저앉히기 위한 그러한 정치 공세이지 정말 본질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소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정치인은 두 가지 책임이 있다. 법적 책임이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다. 책임이라고 말한 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법적 책임은 몰라도 정치적인 책임 부분은 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조금 더 변호를 하자면 네. 사실 홍 시장님 같은 정말 지난 거의 30년 넘게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주변에 서로 문자 좀 주고받고 카톡으로 안부 묻고 또 연락 오면은 고맙다고 한마디 하는 분들이 솔직히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수백 수천 명일 겁니다. 아마 정말 저는 홍준표 시장의 머릿속에는 명태균 씨가 기억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세훈 시장도 자기는 명태균 씨를 완전히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다시 그 기억을 복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카톡 주고받는 사람들, 지역구 정치인들도요. 여러분도 한번 문자 보내보세요. 답장 아마 받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뭔가 했어, 작당했다 이렇게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의 어떤 뭐 황금폰이 지금 딱 검찰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황금폰 3개 그리고 뭐 이 로봇 모양의 이 USB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좀 해봅니다.